안녕하세요. 윤부동산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나왔던 뉴스였는데요. 자, 전세 대책 연말에 또 나온다는데 어떤 내용 담길까?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홍 부총리가 전세 갱신, 신규 계약 간 격차, 일명 이중 전세가 있죠?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월세 상한제 신규 계약으로 확대되다 라는 예측을 한 기사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 불안만 더해진다라는 내용으로 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정부가 연말 발표할 추가 전세 대책에 담길 내용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세난 타기를 위해 빈집부터 상가, 호텔, 오피스텔, 도시명, 생활주택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내서 연끌을 해서 내놨는데 전세시장의 불안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이게 계속해서 수요자의 니즈와 정부의 공급의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거죠. 수요자들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몇 가구 공급한다라는 이 숫자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자꾸 호텔을 바꿔서 만든다, 오피스텔을 만든다, 생수를 바꿔서 내놓는다, 이런 식으로 자꾸 수요와 공급의 질에 매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 기존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강력한 카드를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자, 올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됐죠. 그 신고제를 시행할 때 사실 별 쓸모도 없는 걸 왜 하나라고 했을 때 이 자료가 데이터가 모이게 되면 각 지역별 임대료가 어느 정도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나중에 뭔가 규제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한다. 즉, 다른 쉽게 말씀드리면 표준 임대료제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5일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것은 뭐냐면 당장 10월달, 11월달이 이사철입니다. 이 이사철이 지나고 나서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장 10월달, 11월달에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게 될 이사하실 분들이 계신데 왜 그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요? 자, 홍 부총리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전세시장의 이중가격 구조 해소다. 자, 이중가격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시세가 지금 8억인 아파트에 5억 정도의 계약 갱신을 해서 살고 있는 사람 같으면 3억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예를 들어서 같은 아파트에서 새로 전세를 놓는 사람은 8억 이하로 놓지 않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은 지금 8억인 전세가를 5억으로 낮추든지 아니면 5억인 것을 8억으로 올리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 방법을 표준 임대료라는 걸로 메꾸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자, 일부에서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이건 시행 전에도 이미 전문가들이 다 얘기했던 겁니다.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연말까지 역점적으로 마련할 대책으로 이를 거론하기도 했다. 자, 전세 시장의 이중가격은 전월세 상한제 적용받는 갱신계약과 적용받지 않는 신규 계약 간 전세값 차이가 벌어지는 것. 지금 살고 계시는 데가 울산이시든 대구이시든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에 들어가셔서 올 7월달이나 8월달쯤에 전세 계약된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광역시 쪽에도 지금 전세 계약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전세난을 해소하려면 공급이 일시에 늘어나야 하는데 단기간에 이를 실현할 방법은 없죠.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에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고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표준 임대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 확대를 하게 되면 전세 시장은 더 위축되고 당연히 전세 물가는 소멸하겠죠. 모두 월세로 돌아갈 겁니다. 임대차 시장 불안과 함께 전세 수요의 매매 수요 전환도 가속화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세 매물이 급속히 사라짐으로써 방법이 세 가지였던 거죠. 원래는 매수, 전세, 월세. 그런데 이제 전세가 사라지게 되면 방법이 두 가지밖에 안 남습니다. 매수를 하시든지 월세로 밀려나시든지.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밀어붙이기식 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절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가격을 규제해서 집주인만 때려잡으면 된다는 방식은 시장 전체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정성은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자, 앞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거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관리, 공급대책 이행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추가로 전세시장 안정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울산도 대구도 전세 매물을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적은 상태고요. 아파트 전세가율은 울산과 대구 모두 평균 70%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매물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표준 임대료라고 할 수 있는 신규 물량 전월세 상한제로 전세 가격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는 아주 깊은 회의감이 듭니다. 자, 즉 정부에서 연말에 혹시나 표준 임대료제라는 것을 새로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함께 보셨습니다.